한국 아이들 사교육은 훨씬 많이 하는데 왜, 뭐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아이들의 학습력이나 성적이 빨리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강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아이들의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공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도 왜 아이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혹은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그닥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지금 직접 제가 이제 한번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필요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수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학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점점 머리를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생소하게 자꾸만 이제 어려운 걸 풀어야 되니까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문제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다른 분이 풀려고 하게 되면 그분도 아마 쉽게 풀리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다룰 필요가 없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해요. 약간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공부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의아해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낼수록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취급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능하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만 필요 있는 이상으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중학교 때 풀었던 그 문제들을 지금 초등학교 애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는데 제가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소수령이긴 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그 전문 분야에서 어렵게 만들다가 보니까 저가 그 문제를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라면 배우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문제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선진국, 외국이라고 칭하는 그 부분들이 대체로 선진국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선진국의 교육 방법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일단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된다, 뭐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뭘 또 배워야 된다, 음악도 배워야 된다 해갖고 막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열정 자체를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쵸. 네, 그 열정은. 그러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는 거죠. 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유치원 애들부터 우리는 벌써 숫자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노는 거예요. 노는데 그 노는 것에서 엄청난 걸 배웁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거, 친구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래서 인성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은 전혀 무관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갔을 때부터 숫자 노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뭐 영어를 가르쳐 줘요. 한동안 우리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갓난 아이,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어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집안에서 언어가 안 통해요. 왜? 영어는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영어를 몰라. 근데 서로
아이는 한국말을 모르고 어른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에게 받는 상처는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함으로써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는 거를 상대방에 받고 그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회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 평균 노는 시간이 49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루요? 네네. 그리고 평균 학습 시간이 6시간 49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학생이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고 늘어나겠네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사람이 기계화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전부 다 기계화 만드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죠? 대학 입학이죠? 네. 그럼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험 봐야 돼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되겠죠? 재수하는데 그냥 됩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만약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그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목적이 뭡니까?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졸업한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전공한 대로 직장을 얻느냐는 거예요. 또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사회 보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좀 넓게 멀리 보다가 보면 너무나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교육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좀 얘기를 가끔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란과 전쟁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세계 1위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도 미국에서 굉장한 두각을 보이며 그 톱 클래스 정도의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분들이 아니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미국이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분들이 아니면 미국이 사실상 쉽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그 외로 보면은 노벨상을 보게 되면 노벨상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과연 학교열이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를 같으면 벌써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을 갖고는 있지만 이 열정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목에 대해서 좀 이게 색다르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홈스쿨 쪽을 좀 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홈스쿨을 하게 되면 대학교도 필요 없고 자기 실력을 키워서 자기가 스스로 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AI 시대, 즉 로봇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우게 했다. 이거는 잘하는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계산기 두들기면 다 나와요. 맞아요. 시험 때는 계산기를 못 쓰지만 이 시험 보는 것이 우리 일정이 다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계산기 갖고 하면 곱하기 나누기 다 나옵니다. 미적분 다 나옵니다. 근데 왜 지금 배워야 되죠? 저는 반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문교부마다 뭐 학교 제도가 어떻게 됐다 막 이렇게 피켓 들고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홈스쿨로 돌리게 되면 교육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아주 생각도 좋은, 네네. 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대가 될 텐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어려운 풀이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시간에도 계산기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모두 암산으로 하는 게 되게 놀라웠고, 아니, 왜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거를 저 친구들은 다 암산으로 할까?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들께서 그럼 아이들이 뭔가 암산을 함으로써 뇌가 빨리, 뇌에 축적되는 지식들도 있을 것이고, 암산을 통해서 뇌가 훨씬 더 저희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지식들이 또 쌓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또 빠른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1학년 들어갔으니까 1년을 따라가야 되고 그 아이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배워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최근에 EBS를 보면서 느낀 건데 거기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뇌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리하게 교육을 가르치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미리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네, 건들거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기계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놀 때 충분하게 놀고 그랬을 때 내가 그쪽으로 먼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발달되다가 보니까 이쪽 기능이 늘어진 거예요. 아, 네. 근데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그때는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좀 색다르지만 부모님들에게 좀 다른 방향으로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한 기업에 제가 출강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임원하시는 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임원하시는 분도 이야기해 주셨던 게, S대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S대 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은 있는데, 팀원들과 사실 어울리는 거, EQ 부분이 될 수도 있죠. 네, 팀원들과 어울려서 뭔가 팀 프로젝트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나는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 S대 학생보다는 친구들과 많이 팀플도 많이 해보고 친구들과 많이 사교성을 가져본 친구들이 있었던 그런 대학 학생 위주로 한번 뽑아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걸 시리즈로 해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 방법, 또 지금은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방법, 또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방법. 이제 다 컸지만 어른들도 우리가 사회를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프로그램마다 EBS에서 하고 있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의 고등학교 학생이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보완을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갖고 우리 전 세계 10%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 아이가 누구냐면 공학 박사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학생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수학, 물리, 과학, 역사 이걸 다 해가지고 그걸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놨습니다. 자기가 전공으로 하고 싶은 것만 계속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넓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공부하느냐? 저는 속된 말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다. 그렇죠. 예,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벼락치기라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때 부모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공급을 해준다 하면 이 아이는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의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는 거예요. 취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텔레비도 보게 되면은 영어 영화만 보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방학 때 되니까 영어 동화책을 그 방학 동안에 거의 100권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이만 한 거죠. 그런데 얘가 대화를 하는 거 보게 되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영어를 잘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이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죠. 조기 교육은 항상 아이에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이가 되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어머니들께서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좋은 것도 없고 뭐든지 나쁜 것도 없지만 그 나이에 맞게 아이가 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캐치를 해서 그거를 잘 도와주는 것이 더 훌륭한 교육 방법이다. 네, 아이의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이 비단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줄 뿐만 아니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아이가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인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존감. 저희 네. 얼마 전에도 자존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던 것 잠깐 같아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사회 반영에 되는 부분들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요. 네. 자존감. 저도 요 얼마 동안 그 유치원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치원 5세, 6세, 7세를 위주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아이들의 자존감에 따라서 성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은 인격 형성,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이 되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어머니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